안녕하십니까. 수학 심화 탐구 활동 발표하게 될 10716 이산입니다. 목차로는 탐구 주제, 선정 이유, 탐구 내용, 결과 및 결론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탐구 주제는요. 사이버 보안 그리고 암호학과 이 수학의 숨겨진 관계라는 주제로 탐구를 정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요. 이제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디지털 시대가 빠르게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것은 이제 보안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평소에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고 저의 진로가 이제 또 화이트 해커이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인 암호 관련 기술과 이제 수학의 연관성에 대하여 탐구해 보면은 저의 진로도 저의 진로를 더 구체화시키고 그다음에 이런 관련 기술들을 보면서 저의 이제 사이버 보안 지식 또한 이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선정하면은 어 심화 탐구 활동 발표도 하고 지식도 발전시킬 수 있어서 1다 2피. 그래서 제가 선정했습니다. 오케이. 어 제가 탐구한 내용은요. 일단 크게 보자면은 보안 기술의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뭐 당연하죠. 그래서 어 이렇게 다양한 것 와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암호 관련 기술인데 중요한 정보를 다른 형태로 바꿔서 타인이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암호화 기술은 정보 보안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 심화 탐구 학습인 만큼 수학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암호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서 말한 것이랑 똑같은 건데 이제 원래 정보를 원문, 그 다음에 바뀐 이후의 정보를 암호문이라고 하고 이 바꾸는 과정을 암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볍게 예시를 들자면 이게 그림이 제가 초등학교겠지? 그러니까 중학교였다. 이게 함수 여기에 수학을 배울 때 여기 무슨 x 플러스 3 뭐 여기 있으면은 원문에다가 1을 넣으면 여기 4가 되고 2가 넣으면 5가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 말한 대로 정보를 알아보기 어렵게 다른 형태의 정보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예시를 무슨 x 플러스 3 이렇게 둬서 지금 1 넣으면 4 되고 2 넣으면 5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완전 짱짱한 뭐 국가기관 뭐 은행 같은 데는 여기가 막 완전 배배 꼬여가지고 막 그렇게 한 완전 어렵게 된 것이 결국에는 암호화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거다. 네, 그런 거고요. 어, 이제 암호화 방식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볼 거는 동형 암호인데요. 동형 암호는 이제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부터 설명하자면 이게 준동형이라는 함수예요. 근데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이 제가 함수를 통해서 이제 암호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함수 옛날에는 이제 이 암호로서 좋은 이 함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대에서 많이 쓰이는 암호라고 동형 암호거든요. 이런 동형 암호가 등장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런 보안성이 높은 동형 암호를 만드는데 발상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라고 했네? 네, 어쨌든 전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준둥형 함수라는 이 함수를 쓰되 약간의 노이즈를 추가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함수는 너무 규칙적이에요. 그래서 이 너무 규칙적이고 약간 좀 규칙적이다 보니까 애가 그 암호에서 바꾼 거를 봐도 얘 원문을 금방 찾을 수 있어가지고 애가 보안성이 떨어졌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준동형 이 함수에다가 노이즈를 첨가해가지고 노이즈 첨가한다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 되냐면 규칙성을 좀 더 부여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노이즈를 첨가하면은 애가 연산을 하면 할수록 이 노이즈가 증가를 합니다. 점점 커집니다. 노이즈가. 그런데 이 노이즈가 엄청 커지면은 애가 먹통이 와가지고 노이즈를 애가 좀 약간 좀 구슬려 줘야 돼요. 애가 좀 너무 높지 않고 완전 없지 않게 이제 그 과정을 이제 부트 스트래핑이라고 이 노이즈가 완전 커지는 거를 대비해서 약간 줄여주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을 거치면은 노이즈가 줄어들어 가지고 연산을 좀 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규칙성이 점점 더 증가한다. 그래서 뭐다?
보안이 완전 짱짱하게 된 거의 뭐 미국에서도 쓸만한 그런 완전 짱짱한 예, 암호가 된다. 그래서 이런 암호가 동형 암호였고요. 이제 동형 암호 말고 제가 암호 방식을 두 개 골랐는데 동형 암호하고 RSA 암호화 방식입니다. 이제 RSA 암호화 방식으로는 이제 수학에서 이 소수의 곱과 인수분해 개념을 활용해 생성한다고 하는데 소수는 이제 저희들이 흔히 아는 그 인수를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애가 맞고요. 그래서 이 비밀 해독키를 만들 때 사용자가 선택하는 두 개의 큰 소수로 구성하고 이 두 소수의 곱을 암호화 키로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소수의 곱,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를 까는 거예요. 깐 다음에 그러니까 완전 큰 소수의 곱수로 얘를 까버리니까 이 큰 수를 빠르게 인수분해할 방법은 알려지지 않았죠. 네, 그렇죠. 알려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비밀 해독키는 이 두 개의 소수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비밀 해독키 얘가 사용자가 숨겨야 되는 암호 해독키는 두 개의 큰 소수인데 그 밖으로 깔 공개할 암호화 키를 이 둘을 곱해서 만든 수로 하면은 이 곱한 수가 너무 커져 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인수분해할 방법이 좀 어렵죠. 어렵다 보니까 이 공개화된 암호화 키에서 이 비밀 해독 키를 보관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쓰기 위해서는 컴퓨터는 메시지를 숫자로 변환해서 이에 해당하는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공개 키 암호 알고리즘은 소인수 분해 문제뿐만 아니라 이산 대수 문제 등 어려운 수학 문제를 기반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비밀 통신을 위한 데이터 암호화나 디지털 문서의 전자서명 등을 개발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암호화폐 같은 새로운 서비스와도 연결되고 있답니다. 음, 이런 방식을 쓰 컴퓨터는 메시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컴퓨터는 결국에는 연산을 계속 수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그러니까 이거를 그 공개하는 거를 소인수분해 문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소인수분해 문제는 문제가 너무 이제 간단하다 보니까 그 공개된 암호화키에서 이 해독키를 찾기가 쉬운데 이산 대사 문제를 제가 좀 알아봤거든요. 네, 뭐 일단 뭐 잘은 모르겠는데 계산적으로 어렵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문제로 어려운 수학 문제를 기반으로 하면은 이제 비밀 해독키를 찾기가 빡세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암호화 방법이라고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결론입니다. 어, 네, 이런 탐구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제 사이버 보안과 암호학이 수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맞아요, 실제로. 제가 아까 말한 듯이 함수를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수학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또 과정 중에 몇 가지 암호화 방법, 뭐, 이제 동형 암호나 RSA 암호였나? 네, RSA 암호 같은 거를 보면서, 이런 구조 같은 것도, 원리도 알 수 있었죠? 이런 원리나 구조 같은 거 알 수 있었던 것도 저의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했고, 저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